안녕하세요. 이번 이제 1월 달, 2월 달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지금 보게 되실 건데 시험 범위는 처음에 조세 총론부터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중에 아주 일부, 재산세 중에 일부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가 총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세법은 8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8문제를 출제해서 여러분들 그 1월 달부터 우리 4주간에 진행했던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했고 어느 부분 이해를 못했는지 이거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제한 문제가 중간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시간을 재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니까 이 중간고사 문제를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내가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시험이라고 해서 60점을 넘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할 때 어느 파트가 내가 부족했으면 그걸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보는 시험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1번은 지금 세법 문제하고 세법 문제인데 요 문제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학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법 문제이지만 이런 세법 문제를 부동산 학개론 문제를 풀 때까지 연결을 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동산 조세를 찾아봐라. 그럼 부동산 조세 찾을 때 광, 도, 특광도. 특광도.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가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는 시군구. 근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너는 탈락. 지방세를 지금 지방세 특광도는 지방이니까. 그다음에 과세 대상에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또 신고 납부 방식이다. 그러면 신고 납부 방식이다. 그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통징수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네, 취득세도 신고 납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 특광도 신고 납부 또 비례세, 이것도 취득세도 비례세율,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이니까 모두 충족하는 건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이 답이었어요. 1번은 사실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니까 1번 문제는 그래도 좀 쉽게 내드린 거예요. 자, 문제 2번. 이제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럼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내 것만 내가 내 것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걸 내니까 남의 세금을 받아가지고요.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그러면 이 특별 징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내가 먼저 띄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정부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표준세율이에요. 이 표준이라는 단어는 표준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가 된다.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이 아니라 있는 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가감이 가능한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그다음에 가산세란 그러면 가산세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용어 풀 때 가산세 나오면 무슨 글자 하나만 동그라미 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글자인지 얼른 생각해 보세요. 가산세란 그러면 의무 동그라미 쳤네요. 그럼 답은 3번이네. 가산세 지문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의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다. 우리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과금은 징수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징수, 보통징수란 그러면 세금을 세무공무원이 그런데 편의상 그렇네요. 틀렸네.
편의상이란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편의상이란 용어가 나오면 특별징수가 돼야죠. 편의상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세무, 공무원. 그래서 여기도 틀렸네요. 그럼 이제 올바른 걸, 옳은 것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3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요게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 3번은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1번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그럼 지목 변경이면 바로 따라 붙을 게 있죠. 가액 증가.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보고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세금 낸다. 가액이 증가되어야만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는 거지 가액 증가가 없을지라도 낸다. 이건 틀렸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파산 선고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원칙은 증여로 해석이 되는데 파산 선고 처분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을 내가 돈 주고 샀다는 걸 정부기관이 확인했으니까 유상취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너 3번은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네.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이 경우는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주체 구조부 외의자가 그럼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하더라도 건물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건물에다가 뭔가를 가설했을지라도 그 가설한 물건으로 인하여 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갔을 때는 그 건물 주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그 세금은 조합원이 소유자가 돼서 조합원을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제 문제 4번은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세율은 암기를 다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쯤은 세율 암기가 다 되어 있으실 거예요.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 그럼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3%. 농지가 아닌 것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4%. 정당법에 정당이 그랬으니까 정당은 비영리 단체네요. 비영리 단체가 취득한 거.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네요. 그럼 비영리 단체는 2.8%.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2.8%.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 5번은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 고시가 났네요.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 날짜를 이 날짜 이렇게 할래요 하고 게시판에다 붙였어. 게시판에다 붙이면 그날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봐요. 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걸로 보네요. 자, 문제 2번. 동그라미 2번이요. 물건을 취득한 후에 나중에 중과세 대상이 돼버리면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빼줘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주되 단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드리겠습니다. 가산세를 포함해서 빼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을 빼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물건을 취득했더니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네. 그럼 우리도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취득하면 우리도 취득세를 물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금을 물렸으면 우리도 상대주의에 따라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과세를 시키겠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에서 등기를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문제 6번은 등록면허세 문제. 이제 등록면허세네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옳지 않는 게 몇 개나,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는 게 몇 개나 물어봤어요.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가 아니라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예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부동산 가액 틀렸네요. 두 번째, 임차권 설정 등기다. 임차권은 임차 보증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네요. 월 임대차 금액의 1000분의 2. 근데 증여로 인한 소유권 보존 등기, 증여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가는 게 아니라 1000분의 15. 1000분의 15. 그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는 1000분의 15. 다 틀렸네? 다 틀렸네요. 그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니요, 선생님 답이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찾아라 했으니까 틀린 건 전부 5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틀려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7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요. 이제는 옳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 모두 고르란 거예요. 무덤. 등록면허세에서 무덤 나오며 무덤은 등록면허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무덤은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산 재평가라는 게 나오면 다시 평가를 했을 때는 자산 재평가했을 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2개로 고르시면 돼요. 자, 니은, 디귿 2개를 골랐어요. 그럼 7번은 4번 이게 답이네요. 이제 8번. 8번 이제 중간고사는 여기까지가 이제 1월달 이제 우리 그 진도 과정이기 때문에 1월달 과정까지는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틀렸네요.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자동차나 기계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겸용주택 판정 시 1통. 자, 1통은 면적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면적 크기 비교 없음. 1동이라고 나오면 1동은 면적 크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50% 크기 비교가 나오면 안 돼요. 크기 비교가 나오는 것은 1구. 1구는 크기 비교가 나오는데 1동은 크기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원래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지만 재산세에서 다가구는 사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실 판단 어떻게 사실 판단해요? 그러면 1가구가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따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봐서 재산세를 물리시면 돼요. 3번은 맞았네요. 이제 4번.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해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위에 건물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묶어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택으로 과세를 하는 거지 주거용 건물을 건물로 보내고 부속된 토지를 토지로 보내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택의 범위 속에는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 속에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바닥에 10배로 가는 거고 도시 안에 있다고 해서 5배로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10배를 부속된 토지로 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월 달 중간고사에 대한 문제 해설을 마치는데 풀어보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래요. 세법 어렵지 않아요. 하면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세법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조금만 수업을 들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용 정리만 제대로 하시면 세법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세법이 암기 과목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면 무지 어려워요. 세법은 풀어가는 그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잡아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 번 정도는 꼭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기본서로 강의하는 내용을 1회독만 하시면 세법에 대한 기본 폼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 안 됐을 때는 세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등기법을 잘해야 되는데 등기법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2차에서 등기하고 세법이 안 돼버리면 점수 안 나오면 2차 통과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1월 달, 2월 달 기본서 강의를 한번 충실히 들어놓으시면 나는 세법에 대한 한 70%에서 80%는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세법을 하셔야지 세법을 7월 달, 8월 달에 가서 그때 가서 몰아치기로 하란다. 그때는 진짜 어려워요. 그 당시에 가서 몰아치기로 한다는 것은 범위가 세법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느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세법의 틀을 잘 잡으시고 세법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꼭 느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실 때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처음부터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요거 설명만 잘 듣고 내용 파악만 잘하면 나는 분명히 세법에 대해서는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보시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파트는 좀 보충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거는 좀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신감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 끝나면 그때쯤 가서 다시 기말고사를 볼 건데 기말고사 범위가 이제 지금 중간고사 범위 밖에 있는 나머지 부분 전체가 기말고사 범위니까 그때 가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일반소득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재산세 뒤에 뒤쪽 이렇게 범위가 나오니까 상당히 범위가 많아요. 거기는 또. 그래서 2월 달 끝나고 나면 3월 달부터는 이제 정식 모의고사를 보시는 거예요. 정식 모의고사 보기 전에 이렇게 중간고사 준비 한 번씩 해보시고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선에 있는가 그 선을 잘 찾아주시기 바라네요. 네,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